우리는 가끔 정말 급한 순간에는 생각을 거치기 전에 몸부터 먼저 나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공이 얼굴을 향해 날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공을 피하려고 하거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먼저 뻗곤 하죠. 그리고 이는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몸부터 나가는 특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벚꽃을 구경하러 왔다는 한 외국인은 특정 상황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제히 행동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에바라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믿기지 않는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국에는 환상적인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K-팝이나 드라마 등의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는 이제 언급하기도 지겨울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어떤 한국인 관광객과 친해진 적이 있고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었던 저는 한국에 방문할 의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녀를 만나러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난 저는 한국의 벚꽃을 구경하러 갔죠. 솔직히 저는 벚꽃 구경을 가자는 친구의 말에 조금 실망했을 만큼 한국의 벚꽃에 대해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벚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 저는 일본에서 벚꽃을 구경해 본 적이 있고 그건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죠. 도저히 일본의 벚꽃을 이길 만한 국가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벚꽃을 목격한 순간 저는 마치 꿈속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몽환적인 느낌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벚꽃은 너무도 아름다웠거든요. 물론 일본의 벚꽃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벚꽃은 그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티가 너무 많이 났죠. 전혀 뜬금없는 곳에 벚꽃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배경과 조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도시 속의 꽃이 완전히 녹아든 것처럼 한국의 벚꽃은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공원이나 한적한 산책로와 조화되는 한국의 아름다운 벚꽃에 저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제 한국인 친구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저를 위해 사진을 거의 천장은 찍어준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적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주실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벚꽃이 핀 산책로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 라고 소리를 치며 서럽게 울더군요.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봐서 아마 아이는 길을 가다가 넘어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부르기가 무섭게 근처에서 벚꽃 구경을 하던 한국인 어른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 마냥 황급히 넘어진 아이에게 뛰어왔고 근처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던 노인들도 아이가 괜찮은지 살피며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달려온 중년의 남성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며 능숙한 솜씨로 아이를 달래주었고 아이가 조금 진정되자 어떤 젊은 여성은 자신의 가방에서 초콜릿과 과자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더라고요. 이 장면을 본 저는 이들이 당연히 아이의 가족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찾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솔직히 모르는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기도 했거든요. 제 생각에 이렇게 미치도록 아름다운 한국의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대가족이 모이게 되었고 아이가 넘어지자 흩어져서 벚꽃을 구경하던 가족들이 달려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넘어져서 서럽게 울던 아이가 젊은 여성이 준 초콜릿을 받아먹고 울음을 뚝 그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아이를 한참이나 구경했고 얼마 뒤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까지 붙여주더라고요. 아마 이 할아버지는 그새 약국까지 다녀온 모양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가족이구나 싶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아이를 위해 모여든 이 사람들은 아이가 괜찮아지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결국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당황했는데요. 그렇게 어리둥절해하던 찰나 어떤 한국인 여성이 아이에게 달려와서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물기가 묻어있는 걸로 보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정체가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꼬마를 돌봐주던 아이의 가족들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이며 저 여성의 정체는 도대체 뭐지? 그러자 친구는 아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고 진짜 엄마는 저 여성인 거지. 저 여성의 손을 봐. 혼자 있을 아이를 위해 물도 제대로 안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잖아. 저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저 꼬마를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약까지 사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었다고? 도대체 한국인들은 모르는 아이를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아이 남이 아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에게 아이는 그저 모두가 함께 키워야 할 소중한 존재니까. 이런 우리의 문화 때문에 아이가 울면 근처에 있던 어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몸부터 나가는 거야. 혹시라도 울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의 모든 어른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거든. 근데 이거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아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몹시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런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미국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 또한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바로 전에도 저희 마을에 아동 납치 사건이 터졌고 치안이 좋지 않은 미국에서는 이런 범죄가 너무도 흔해서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못 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아이를 밖에 혼자 두거나 보호자 없이 학교 등교를 시키는 부모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는 저희 나라의 열악한 치안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이길 포기해버리는 미국인들의 비뚤어진 삶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떠올라 더욱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산책 중에 넘어진 적이 있고 그런 저를 본 어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접근하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척하고 제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서 달아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넘어진 아이를 치료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한국에서는 모르는 아이더라도 도와주는 게 당연시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런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대단한지조차 모르고 있다니 이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제 조국이 부끄러워졌고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당연한 건 줄 아는 한국인 친구에게 차마 미국의 현실을 말해줄 수는 없어서 말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의 아이들은 어른들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으면 넘어진 와중에도 엄마와 아빠를 찾는지 모르겠네. 심지어 아빠와는 같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야.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나 사랑받는 존재라면 나중에는 친부모 대신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기까지 하겠네. 물론 저는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남의 아이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것은 상상조차 안 되는 행동이고 이런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 덕분에 베이비시터라는 돈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는 직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이번에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에서는 안 그래? 한국에서는 이웃집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밥까지 챙겨주시곤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동네 어른들이 나와 내 동생을 돌봐주셨고 밥까지 챙겨주시곤 했어. 물론 우리 부모님 또한 동네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셨지. 그녀의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그저 말로만 엄마 아빠라고 말한 것이 아닌 모르는 어른이더라도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모두 피를 나눈 가족처럼 이어져 있고 따라서 한국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어른들이 그들의 부모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세계 최정상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음에도 아직까지 이런 끈끈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알면 알수록 경이롭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먼저 나가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의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문화이므로 아무리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쳐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의 어른들은 생판 처음 보는 아이더라도 아이에게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일단 몸부터 움직이며 아이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동네 어른들 모두가 아이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만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와서 이제는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